네, 음, 다운돼 버렸어요. 프롤로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동영상 편집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합쳐서 업로드를 해야 할 텐데 그 방법을 아직은 내가 잘 몰라요. 음, 그 정도 독학해서 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도 음, 양해하기 바랍니다. 아까 다운되기 직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지도와 상상력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오래전에 번역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도의 상상력. 예, 고대 시대부터 근대까지 지도와 어떤 인간의 상상. 이때 상상이란 신화적 상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상상 이르기까지 이 지도와 상상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힌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일본의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런 이 지도들 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어제 얘기했듯이 이 교빈 가도라고 있다 그랬죠. 동경과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이 시나가와 제방, 시나가와 항구에 그 제방 쌓고 하는데 조선 노동자들이 많이 동원됐다고 했었죠. 그런 역사와 함께 지도를 보면은 또 각별하게 와 닿을 겁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우선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임화의 시입니다. 임화 보이죠? 좀 길어요. 천천히 볼게요. 항구의 계집애야. 이렇게 크게 해야 좀 여러분들 안 졸고, 그지? 안 졸고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들어도 돼. 지난 고바야시 다케이지나 마르크스 글이나 어, 비 내리는 품천역, 비 내리는 시나가와약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했을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이 시는 이제 다 아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의 계집애야. 한국의 계집애, 이국의 계집애. 이 이모아 씨의 특징이 서사적이라고 했죠. 이야기시라고도 하고요. 또는 단형서사시라고도 하고요. 또는 담시라고도 했습니다. 담시. 이 담자가 이야기 담자예요. 이야기 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시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거죠. 이야기시. 그리고 단형서사시, 짧은 서사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시니까 물론 모든 시들이 다 압축된 언어로 그 안에 이야기를 다 감추고 있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들은 추상도 또는 압축도가 얼마나 높느냐는 그 높으냐는 차이는 있지만은 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를 읽는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은 압축된 그 이 언어들을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죠. 그게 시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시가 뭐가 있을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다고 치자. 아니면 고려가요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진달래꽃이라는
이 음악적인 언어로 쓰여진 시죠. 그 작품을 여러분들은 산문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어디 어디에서 헤어지고 헤어졌다. 헤어진 이유가 뭐였다. 다 상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처럼 한편의 이 꽁트를 쓴다는 생각으로 시를 이해하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그런 서정시에 비해서 이 이야기시는 분명합니다. 등장인물도 분명하고요. 배경도 분명하고요. 사건도 분명합니다. 네, 그 점에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의 계집애야 이랬죠. 그 얘기하기 전에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의 이 제목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요코하마 부두가 우산을 쓰고 있다는 것인지, 우산을 받다 이러잖아요. 아니면 요코하마 부두에 우산을 쓰고 누가 있다는 얘기인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요코하마 부두의 풍경 이 정도로 읽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사어는 접속 부사어죠. 접속 부사어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무지르고 다음 얘기 진행할 때 흔히 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나가다가 잠깐 밖으로 샜단 말이야. 밖으로 샜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쓰는 말이 어쨌든 밖으로 나갔던 건 잊어버리고 다시 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할 때 쓰는 부사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인가 어떤 우리 선생이 어쨌든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선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선생이 기억이 나요. 30년이 넘었는데. 자, 일단 항구의 계집애라는 인물이 등장했지. 항구의 계집애가 아마 우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성 싶은데 나는 항구의 계집애가 누구냐면은 이국의 계집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어법으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시는 화자인 시적 화자인 내가 항구의 계집애에게 발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이제는 아주 쉽습니다. 항구의 계집애야 이국의 계집애야 도크를 띄우지 말아라. 도크는 비에 젖었고 여기에 따옴표가 있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죠. 외래어를 표기할 때 주로 이렇게 썼습니다. 따옴표를 썼어요. 도크는 도크입니다. 부두의 항구에 도크 있죠. 선착장. 도크를 띄우지 말아라. 도크는 비에 젖었고 내 가슴은 떠나가는 서러움과 내어 쫓기는 분함에 불이 타는데 오 사랑하는 항구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도크를 띄우지 말아라. 난가는 비에 젖어 있다. 시적 상황이 눈앞에 선하죠. 비가 내리는 요코하마 부두의 선착장. 지금 이 이국의 계집애 아마도 요코하마의 계집애라고 했으니까 일본 여성처럼 보이죠. 일본 여성이 지금 배웅을 하기 위해서 비를 맞으면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떠나는 사람이죠. 떠나가는 서러움과 내어 쫓기는 분함이라고 했잖아요. 내쫓기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나마도 천기가 좋은 날이었더라면 이 천기라는 말은 일본어로 이 텐기가 날씨입니다. 날씨. 그나마 날씨가 좋은 날이었더라면 아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너만의 불쌍한 말이다. 너의 나라는 비가 와서 이 도크가 떠나가거나 불쌍한 내가 울고 울어서 좁다란 목이 미어지거나 이국의 반역 청년인 나를 머물러 두지 않으리라. 불쌍한 항구의 계집애야 울지도 말아라.
이국의 반역 청년인 나 이랬죠. 나에 대한 딱 정의가 나와 있죠. 이국, 이때 이국은 조선이겠죠. 이때 이국은 일본이겠고요. 너희 나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비가 와서 이 도쿠가 떠나가거나 불쌍한 네가 울고 울어서 좁다란 그 목이 미어지거나 아무리 비가 와서 이 도쿠가 떠내려갈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네가 울고 울어서 이 목이 메어서 목이 쉰다 그러죠. 이 목이 아무리 쉬어도 이국의 반역 청년인 나를 붙잡아 두지 않을 것이다. 추방하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연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 형식이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 시적 상황만 잘 파악하면은 그렇게 난해한 시가 아닙니다. 이런 시를 읽다 보면 이제 많은 작품들과 만나게 돼요. 이제 임화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담 1927 정도만 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학년 과목에서 또 현해탄 그리고 헤어벨 로맨스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또 내거리의 순이 이런 작품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오빠와 화로 이런 작품들은 걸작입니다. 걸작.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방이란 표를 등에다 쥐고 이랬죠. 추방이라는 그 레테르를 표딱지를 등에다 쥐고 크나큰 이 부두를 나오는 너희 사나이도 모르지는 않는다. 너의 사나이니까 자신을 얘기하겠죠. 추방이라는 표를 등에다 쥐고 크나큰 이 부두를 나오는 너의 사나이도 모르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 이 길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너가 이국의 계집애인 너 사랑하는 너가 지금 이 길로 돌아가면 나를 배웅하고 돌아가면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웃음과 아지 못할 정열 속에서 그 날마다를 보내이던 조그만 그 집이 인제는 구둣발이 드러나간 흙자욱밖에는 아무것도 너를 맞이할 것이 없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생각하고 있다. 자, 모르지 않는다 이랬죠. 모르지 않는다. 잘 알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무엇을? 너가 나를 배웅하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면 이 길로 돌아가면 그 어디가 조그만 집이죠. 조그만 집이 주어예요. 너는 나는 알고 있다가 주 문장인데 이 안에 안긴 문장이죠. 조그만 집이 어찌어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형식의 문장이 안겨 있지. 네가 이 길로 돌아가면은 약간 가정절이고요. 용감한 사나이들의 웃음과 뭐랄까 이름 붙이지 못할 어떤 알지 못할 정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조그만 집 됐죠? 많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웃음과 또 이 뜨거운 알지 못할 정열 속에서 뭐라 명명하지 못할 정열 속에서 하루하루 그 날마다를 보내던 조그만 그 집이 이제는 구둣발이 들어왔다가 나간 흙자국밖에는 아무것도 너를 맞이할 것이 없다. 그 집은 없다는 거지. 뭐가? 너를 맞이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는 구둣발 자국밖에는. 그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통사 구조,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문장이 꽤 길죠? 너의 사랑이 모르지 않는다. 네가 지금 돌아가면은 너를 맞이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과 조선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 중국 북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함께 연대했던 그 조그만 집이 경찰의 구둣발에 짓밟혀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길로 돌아가면 이 말입니다. 됐죠? 이 조그만 집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시 읽다 보면 한편의 소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에세이를 쓰는 학생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나카노 시게하루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과 예,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를 하나의 모티프로 해서 정말 서사적인 꽁트, 장편소설, 손바닥 장자, 짤막한 소설을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될 우리 동지가 있다면 말이야. 이런 어, 한일 연대를 모티프로 해서 정말 괜찮은 소설을 쓸 수도 있겠지. 음, 그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연대 얘기를 했는데 또 말 나온 김에 살짝 옆으로 비껴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그 시민들 또는 이 약자들의 연대가 있을 수 있죠. 또 지식인들의 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요즘에 기가 막힌 연대의 풍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과 한국 극우 세력의 저 훌륭한 연대를 보십시오. 놀랍죠? 놀랍죠? 내가 일본 신문들을 자주 보는 편인데 뭐 요즘은 다 예, 예,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극우 신문으로 산케이 신문이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산경신문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나요 혹시? 산경신문, 산케이 신문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이 있는데 정말 이 극우 본진입니다. 극우 본진 언론사예요. 어제 사설인가요? 이 산케이 신문사에서는 사설이라고 하면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일,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반일적인 수요 집회 알죠? 수요 집회를 멈추고 소녀상을 철거하라. 대단하죠? 여기에 화답하듯이 한국의 극우 신문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윤미향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죠. 맞죠? 이 정의연의 대표를 지냈던 윤미향 씨를 연결고리를 해서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틀어보려고 하죠. 이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매개로 해서 한국에서는 반일 나아가서 일본에 대한 혐오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녀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주장을 똑같이 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니 뭐니 하는 요상한 책을 내서 그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위안부, 따옴표 치고 위안부입니다. 이 위안부를 매춘부로 봐요. 자기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매춘부들이 바로 위안부라는 거예요.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 극우 세력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연대죠. 대단히 훌륭한 연대입니다. 그런 연대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독일의 파시스트와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연대를 했죠. 추축국이라고 하죠. 추축국을 이루어서 아시아의 해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 연대와
다르지 않는 연대죠. 한국과 일본의 가장 강고한 연대는 내가 보기에는 일본 극우 세력과 우리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연대는 그다지 강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물론 정의연의 이 회계의 미숙함 이런 문제들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때가 됐죠. 하지만 이 30년 넘게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 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 성노예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그 애를 써온 행위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 대단히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신났어요. 일본 우익들, 뭐 일본 신문 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이 일본 신문들은 한국을 씹는 맛으로 살거든. 일본 방송도 그렇고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아, 씁쓸합니다. 이마와 나카노 시게하를 대화를 어, 얘기하는 자리에서 어,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강력한 연대의 사례로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의 조합이 있다는 것.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현실의 문제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시 볼까요? 그러나 항구의 계집애야, 넌 모르진 않으리라. 지금은 세장 속에 자는 그 사람들이 다 너의 나라의 사랑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귀여운 너의 마음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었다. 자, 보세요. 그러나 항구의 계집애야, 너 모르진 않으리라. 무엇을? 지금은 세장 속에 자는 그 사람들이, 세장 속이 뭔지 잘 봐야겠죠? 세장 속에 자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따옴표겠죠? 그 사람들이 다 너의 나라의 사랑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너의 나라의 사랑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귀여운 너의 마음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세장 속이 어딘지는 우리가 상상해야겠지. 아마 경찰서 유치장 정도를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 집은 텅 비어 있다 그랬죠? 그 좁은 집은 다 끌려간 상황을 묘사한 걸로 봐야 옳을 겁니다. 지금 유치장에서 자는 그 사람들이 다 너의 나라의 사랑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러니까 일본인이든 아니면 중국인이든 뭐 다른 우리 나처럼 조선인은 추방당하죠. 근데 일본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갔겠지. 근데 이 일본 제국의 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듯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일본 국민들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너의 나라의 사랑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귀여운 너의 마음 속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 네 생각과 다 같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 뭔가 차이는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를 위하고 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째서 목숨을 맹세하였으며 어째서 눈 오는 밤을 몇 번이나 가리에서 세웠던가. 가리는 거리라고 그랬죠. 거리. 그렇게 뭐 각별하게 너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너의 나라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너와 각별하게 어떤 사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를 위하고 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어떤 계급적, 또 우리 요즘 식으로 얘기하는 시민적 연대를 했다는 것이죠. 어째서 목숨을 맹세하였으며 어째서
눈 오는 밤을 몇 번이나 거리에서 세웠던가. 거리에서 투쟁을 했단 말이겠죠. 오래전 그 거리에서 돌 던지면서 화염병 던지면서 체류탄 맞으면서 싸우는 것을 가투라고 했습니다. 가투. 거리의 투쟁 가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가 없죠. 거기에는 아무 까닭도 없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 연이 거기에는 그렇게 서로 결사항쟁을 하고 거리에서 가투를 벌였던 것도 가투를 벌였던 데는 아무 까닭도 없었으며 우리는 아무 인연도 없었다. 그렇죠. 뭐 조선인, 일본인, 그렇죠. 더구나 너는 이국의 계집에 나는 식민지의 사나이.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너와 나, 우리들은 한낱 근로하는 형제이었던 때문이다. 이랬지.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민족도 달라요. 그리고 너는 식민지 지배 국가의 백성이고 나는 식민지의 피식민지의 백성이란 말이지. 전혀 다르지. 그런데 우리는 노동하는 형제라는 그 공통점 하나로 이렇게 연대하고 함께 맹세하고 함께 싸웠다는 것이지. 그리하여 계속 보세요. 우리는 다만 한 일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이죠. 두 개 다른 나라의 목숨이 한 가지 밥을 먹었던 것이며 우리는 다만 하나의 일을 위하여 두 개 다른 나라의 목숨이 다른 나라의 목숨이죠. 다른 나라의 생명이죠. 나라가 서로 다른 하나의 밥을 먹었던 것이며 너와 나는 사랑에 살아왔던 것이다. 개인의 사랑을 포함하겠지만은 개인의 사랑을 포함하는 어떤 노동자 연대의 감정까지 고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 사랑하는 요코하마의 계집애야, 비는 바다 위에 날이며 물결은 바람에 이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 남은 것을 다 두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려고 태평양 바다 위에 떠서 서 있다. 떠서 있다. 떠 있다는 얘기겠죠. 바다에는 긴 날개의 갈매기도 오늘은 볼 수가 없으며, 오른이 아니고 오늘은이죠. 내 가슴에 날던 요코하마의 너도 오늘도 없어진다. 오늘로 없어진다. 내 가슴에 날던 요코하마의 너도 이랬죠. 내 가슴에 오락가락하던 요코하마의 너도 오늘로 없어진다. 됐죠? 요코하마의 새라고 뒤에서는 표현하네요. 이 이국의 여성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요. 그러나 요코하마의 새야, 너는 쓸쓸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람이 불지를 않느냐. 하나뿐인 너의 종이 우산이 부서지면 어쩌느냐. 됐죠? 그러면은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그랬죠. 그러면은 이 그 제목과 지금 읽은 부분의 시적 진술을 감안하면은 우산 쓰고 있는 이 여성, 요코하마의 이 여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 부두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한 여성이 나를 배웅한다 라고 문장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압축해서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제목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너의 종이 우산이 부서지면 어쩌느냐. 종이 우산이라고 했어. 이때는 종이에 기름을 칠해서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비닐이 귀했으니까, 화학 제품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에다가 기름을 여러 겹 칠해서 이 우산을 만들었어요. 지우산이라고 했습니다. 지우산, 종이 지자 써서 지우산, 종이우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의 게다 소리도, 게다 알죠? 일본인들이 신는 그 신발 있죠? 이 슬리퍼인데 발가락을 끼워서 신는 슬리퍼. 이제 너의 게다 소리도 빗소리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가보아라, 가보아라. 나야 쫓기어 나가지만은, 그 젊은 용감한 녀석들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쇠창살 밑에 앉아 있지를 않을 게며 이랬죠. 가보아라 이럽니다. 그런데 나야 쫓겨 나가지만은 그 용감한 젊은 녀석들, 앞에서 그 유치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는 젊은 용감한 녀석들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쇠창살 밑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며, 앉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또 네가 있는 공장엔 어머니 누나가 그리고 있는 북녘의 윤현공이랬죠. 북쪽 대륙입니다. 아마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만주지방, 예, 북쪽 대륙, 이 북녘에 윤현공이 있지 않느냐. 북녘에 윤현공이 있지 않느냐. 됐죠? 이 여성이 중국에서 온 어린 소년 노동자를 알뜰하게 살펴줬던 것 같습니다. 또 식민지 조선 남성을 사랑하기도 했던 모양이죠. 너는 그 녀석들의 옷을 빨아야 하고 너는 그 어린 것들을 내 가슴에 안아주어야 하지를 않겠느냐. 가요야, 가요야. 너는 들어가야 한다. 이 가요가 이름이죠. 벌써 사이렌은 3번이나 울고 검정옷은 내 손을 몇 번이나 잡아다녔다. 사이렌은 이제 배가 떠난다는 신호겠죠. 이 시나가와 역의 풍경과 부두의 풍경이 오버랩되고 있죠. 거기 이 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에서는 시그널은 올라가고 이랬었죠. 검정 옷은 내 손을 몇 번이나 잡아다녔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아마 배 감시하는 사람인 모양이죠. 배에 확실하게 탔는지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방자니까. 이제는 가야 한다. 너도 가야 하고 나도 가야 한다. 됐죠?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이국의 계집애야, 눈물은 흘리지 말아라. 이국의 계집애야, 눈물은 흘리지 말아라. 거리를 흘러가는 데모 속에 내가 없고, 시위죠. 데모 속에 내가 없고 그 녀석들이 빠졌다고. 그 녀석들은 누굽니까? 그 좁은 집에 살던 동료들이죠. 동지들이지. 그 동지들은 지금 다 체포됐죠. 그 녀석들이 다 빠졌다고 섭섭해하지도 말아라. 너가 공장을 나왔을 때 전주는 전신주죠. 전주 뒤에 기다리던 내가 없다고 몰래 사랑을 나눴던 모양입니다. 내가 없다고. 거기엔 또다시 젊은 노동자들의 물결로 내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이 있을 것이며, 네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이 있을 것이며, 사랑의가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에 줄인 윤영공들의 손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어린 노동자들도 아주 많았죠. 이 어린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는 마르크스도 심각하게 강조를 하죠. 엥겔스도 그렇고요. 산업혁명 이후 정말 그 고질적인 문제였고, 지금도 이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이 동남아시아, 이 남아시아 이쪽에 이 어린아이 노동 문제가 심각하죠. 또 커피 노동자들 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구공 만들고 이 축구화 만들고 하는 애들 있죠. 바느질하는 애들, 가죽 무두질하는 애들, 보통 노동 강도가 아닌데 노동 환경도 그렇고 이
딴 데로 될 것 같아서 잠깐 내가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해 알죠? 박노해라는 시인인데 지금은 사진 쓰고 사진 찍고 에세이 쓰고 하는데 연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인데 80년대, 70년대, 80년대 노동 해방 시인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죠. 노동의 새벽이라는 아주 문제적인 시집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시집들을 내는데 좋은 시들이 많아요. 아마 이 박노해가 제목이 아마 맞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박노해가 쓴 시 중에 아이폰을 열면가 아이폰인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열면가 아이폰인가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여는 사람들 보고 그 매끈한 그 아이폰을 쭉 보면서 이 아이폰에 새겨진 이 노동의 이 어두운 그림자들 하나하나 읽어내는 시입니다. 아이폰 기호를 통해서 전 세계 노동을 통한 그 착취가 어떻게 이 전화기 한 대에 새겨져 있는지를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뭐 아이폰이든 뭐든 여기에 정말 수많은 사연들, 정말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깃들여 있죠. 착취당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이 황폐해지는 이 지구 환경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희토류라고 있죠. 희토류, 이 희귀한 광물이란 뜻인데 희토, 희귀할 휘자에다가 흑토자를 씁니다. 희토류, 희토류라고 합니다. 이 희귀한 그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광물을 캐내느라고 정말 뭐 1년에 몇 개씩 이런 산이 사라진다 그러죠. 이런 시들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물건 하나에 어떤 사연들이 깃들어 있을지 예를 들면 이런 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을지 나무 한 그루 그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력까지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윤영공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연설은 젊은 사람들의 그 연설은 근로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불같이 쏟아질 것이다. 들어가거라 어서 들어가거라. 비는 도크에 날이우고 바람은 데크라 그러지 데크에 부딪힌다. 도크와 데크 찾아서 확인하세요. DOCK 맞죠? 우산이 부서질라. 오늘 쫓겨나는 이국의 청년을 보내주던 그 우산으로 내일은 나오는 그 녀석들을 맞으러. 그러니까 오늘 쫓겨나는 이국의 청년을 여기 지금 이국의 청년을 보내주던 우산이 있죠. 우리 가요라는 일본 여성이 그 우산으로 내일은 이제 그 감옥에서 또는 경찰서에서 나올 그 녀석들을 맞으러 개닷소리 높게 여기 나오죠. 경빈가도를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경빈가도, 교빈가도라고 읽습니다. 동경의 경자, 요코하마의 빈자입니다. 경빈가도를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오, 그러면 사랑하는 항구의 계집애야. 너는 그냥 나를 떠나보내는 서러움. 사랑하는 사나이를 이별하는 작은 생각에 주저앉을 내가 아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읽어야겠지. 내 사랑하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는 이 땅에서 쫓겨나지를 않는가. 그 녀석들은 그것도 모르고 갇혀 있지를 않은가.
이 생각으로, 이 분한 사실로, 이 생각으로, 이 분한 사실로 비둘기 같은 내 가슴에 발갛게 물들어라. 비둘기 같은 내 가슴에 발갛게 물들어라.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와 연계해서 보면은 비가 내리는 풍경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배웅하는 이 장면들이 있죠. 거기서는 일본인 그 화자가 이 조선인들을 배웅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지금 배웅하는 사람들 향해서 발화하는 것이지. 그리고 비둘기가 나왔었죠. 비 내리는 품천역, 시나가와 역에서. 그렇지? 창고 지붕 아래로 내려앉고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비둘기가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둘기 같은 내 가슴에 발갛게 물들어라. 그리하여 하얀 내 살이 뜨거워서겠죠. 뜨거워서 못 견딜 때 그것을 그대로 그 얼굴에다, 그 대가리에다 마음껏 매다 쳐버려라.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 앞에 시하고 연계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여 하얀 내 살이 뜨거워서 못 견딜 때, 막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을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그대로, 그 얼굴, 누구의 얼굴이겠어? 여기서는 차마 표현 못하지만 누구의 얼굴이겠어? 나카도 시게하루의 시를 받아서 쓰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그 얼굴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를 읽었다고 전제하면 천황의 얼굴이지. 그 얼굴에다, 그 대가리에다 마음껏 매다 쳐버려라. 그러니까 화용론적으로, 화용론이란 말 배웠나? 맥락적으로 보면은 나카노 시게하루의 시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쓰여진 작품이라는 걸 전제하면은 그 얼굴, 그 대가리는 천황의 얼굴, 천황의 대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면은 그 얼굴이나 그 대가리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만 놓고서는 이 시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이런 맥락적 독해, 또 시와 시의 그 대화를 잘 봐야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가는 나도 벌써 부산 동경을 거쳐 동무와 같이 요코하마를 왔을 때다. 동무와 같이 내 동지들과 같이 요코하마에 다시 올 것이다. 이것도 앞에 시하고 호응하는 거죠. 갔다가 조국으로 갔다가 뚝을 무너뜨리고 다시 바다를 해협을 건너 동경으로 들이쳐라 이랬잖아. 거기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서러웠던 생각, 분한 생각에 피곤한 너의 귀여운 머리를 내 가슴에 파묻고 울어도 보아라, 웃어도 보아라. 이것도 울어도 보아라, 웃어도 보아라도 역시 나카노 시게하루 시에 나왔던 구절이죠. 복수의 환희 속에 웃어도 보아라, 울어도 보아라 이랬었잖아요. 그렇지? 항구의 나의 계집애야, 그만 도크를 띄우지 말아라. 비는 연약한이겠죠. 연약한 내 등에 날이 오고 바람은 네 우산에 불고 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잘 쓴 시입니다. 잘 쓴 시입니다. 대단히 서정적이죠. 서정적인 시 안에 어떤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연대, 또 노동자들을 넘어서 뭐 임화든 나카노 시게하루든 지식인이었으니까 이 지식인들의 연대를 꿈꾸는, 상상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한국 문학사, 일본 문학사, 그리고 한일 문학사에서 대단히 하나의 돋보이는 그런 사건이자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카노 시게하루와 임화의 대화 말이죠. 이런 점들을 읽어가야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국민이라는 이 틀에 묶여서는 곤란합니다. 끝없이 지금 여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새롭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되죠.
스마트 기기를 장착한 새로운 중생인인 여러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네, 이만은 이런 다음 1917이나 우선받은 요코하마 요소처럼 좌파 성향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서정시도 아주 뛰어난 게 많고요. 얘기했듯이 비평도 아주 잘 쓰고요. 문학사 연구에도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였고, 그리고 아주 서정적인 산문도 잘 씁니다. 서정적인 정말 아름다운 산문도 참 잘 써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내가 산문을 가상대학에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 공유하기 어렵고요. 그죠? 참 서정적인 소설 잘 씁니다. 예를 들면 잠 아니 오는 밤에 같은 짤막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결핵 요양원에서 요양하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정말 이 서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뭐랄까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혁명적인 언어를 뿜어낼 때는 대단히 강렬하죠.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깊은 서정성과 이 정치적인 이 언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서정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서정적인 에너지들을 풍요롭게 갖춘 사람들일수록 정치적으로 훨씬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투쟁의 이 모습들도 훨씬 강력합니다. 파워도 있고 파워풀하죠. 우리 체 게바라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 멕시코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멕시코의 그 부사령관 마르코스 있죠. 마르코스.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멕시코 저항군의 부사령관 있죠. 마르코스의 그 글들.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정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이 저항시인 보세요. 칠레의 저항신. 얼마나 서정적인 시를 잘 씁니까? 99편의 절망의 노래와 한 편의 사랑의 노래인가? 그런 시집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칠레 나와서 얘기인데, 칠레의 저항 가수 중에 빅토르 하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르 하라. 누구라고요? 빅토르 하라. 빅토르 하라라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김민기나 또는 뭐 김광석, 안치환 이런 저항 가수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토르 하나는 이 저항의 노래들을 정말 잔잔하게 잘 부릅니다. 남미 쪽의 저항 가수들이 그렇습니다. 빅토르 하라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언이라는 노래, 선언. 좋은 노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예들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진짜 저항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서정성이 깊은 그런 시를 잘 쓴 사람들이에요. 그 서정시와 어떤 정치시의 상관관계, 이것도 흥미로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마 대학원 가서 공부할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이건 흥미진진한 테마입니다. 서정시와 정치, 이런 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또 이야기 딴 대로 됐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어쨌든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나카노 시게하루와 이마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한국과 일본 또는 식민지 본국과 피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꿈꾸었는지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찾아가는 데서 말이죠. 이마 참 잘생겼죠. 영화 배우였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이마가 아닐까.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강의를 했네요. 그 앞에 10분이 채 못 되는 동영상과 이 뒤에 50분짜리 영상이 함께 올라갈 텐데 너무 성가시하지 말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좀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어른이고 어른의 출발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품으면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상대화하면서 조금씩만 이해하면서 강의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은 낙타샹즈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은 이효석과 이북명에 대해서 소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